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밀려 들어올 때가 밀물, 쓸려 나갈 때가 썰물인데, 이게 이제 원래 서해에서 쓰던 말이 이제 밀물과 썰물인데 이제 표준말이 되었고, 경상도 남해 쪽에서는 지금도 이제 들물과 날물이라고 합니다. 뭐 다 같은 말이죠. 낚시를 해보면은 수위가 점점 빠지는 썰물보다는 아무래도 불어오르는 이 밀물에 잘 낚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얕은 해안이나 또 방파제에서 낚시할 때 얘기고, 배를 타고 깊은 바다나 먼 섬으로 나가면은 썰물에 더 잘 낚이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를 타고 나가는 섬 갯바위에는 밀물에 잘 낚이는 포인트와 또 썰물에 잘 낚이는 포인트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밀물이 흐를 때는 밀물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고, 또 썰물이 흐를 때는 썰물 포인트에서 낚시를 해야 풍족한 조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곳이 밀물 포인트이고 또 어떤 곳이 썰물 포인트일까요? 오늘 그 구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인트, P-O-I-N-T. 낚시에서 포인트라고 하면은 한 낚시터에서 특히 이 고기가 잘 낚이는 특정한 자리들을 말합니다. 즉 욕지도, 뭐 금오도, 청산도, 이게 이제 낚시터라면은 솔고지, 신선대, 벼락바위, 이런 곳이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포인트는 크게 밀물 포인트와 썰물 포인트로 나뉩니다. 밀물과 썰물에 모두 잘 낚이는 그런 전천후 포인트도 있지만, 대부분의 갯바위는 썰물에 잘 낚이는 썰물 포인트이거나 아니면은 밀물에 잘 낚이는 밀물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밀물 포인트와 썰물 포인트는 어떻게 알고 구분할까요? 대개 그 지역의 낚시인들이 오랜 시간에 축적된 그 조과를 통해서 밀물터다, 썰물터다, 그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처음 가는 낚시인은 사전에 그런 정보를 입수하거나 아니면은 선장이나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서 물때에 맞춰 하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처음 가는 섬에서 사전 정보도 없고 가이드도 없다, 그러면은 밀물 포인트와 썰물 포인트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대단히 어려운 미션이죠.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 볼 생각인데요. 그 전에 밀물 포인트, 썰물 포인트와는 좀 다른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조 포인트와 간조 포인트입니다. 간조 포인트란 간조 때 낚시가 잘 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즉 물이 최저로 빠진 끝썰물에서 초밀물 사이에 낚시가 잘 되는 자리를 말합니다. 반대로 만조 포인트는 만조 때 낚시가 잘 되는 자리입니다. 즉 끝밀물에서 초썰물, 요때 낚시가 잘 되는 포인트를 말하죠. 밀물, 썰물 포인트는 익숙해도 만조, 간조 포인트라는 개념은 좀 생소하시죠. 하지만 오늘 이 개념을 알고 나면 포인트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소리도 역포 여밭, 삼부도 들섬 꼴창, 추자도 20-50 포인트, 이렇게 이 간조대 수심이 3 내지 4m로 아주 얕은 여밭에서는 이 수위가 5-6m로 불어오르는 만조 전후의 감성돔이 잘 낚입니다. 보통 얕은 여밭은 썰물보다 밀물에 감성돔이 잘 낚이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은, 방금 소개해드린 곳에서 수위가 낮은 초밀물과 수위가 높은 초썰물의 낚시 여건을 비교해 보면 초밀물보다 초썰물의 입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은 밀물 포인트인가요? 썰물 포인트인가요? 참 대답하기가 애매해지죠. 이래서 그 밀물 포인트, 썰물 포인트만 가지고는 한 포인트를 온전히 설명해 내기가 힘든 겁니다. 추자도나 가거도, 태도, 홍도, 이런 원도에서는 이 폭풍주의보가 내리면 본섬에서 감성돔 낚시를 하는데, 본섬 포인트의 90%가 밀물 포인트라기보다 만조 포인트입니다. 즉 초밀물에는 수심이 너무 얕아서 입질이 없다가 중밀물을 지나서 만조를 지나 초썰물까지 감성돔이 낚이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얕은 여밭인데 초썰물보다야 중들물에서 만조 사이가 더 낫지 않겠느냐 싶겠지만은, 썰물 조류를 강하게 받는 그 추자도 본섬의 서쪽 포인트들, 가령 뭐 묵리 25시나 묵리 쓰레기장이나 또 나바론 초입, 이런 곳들은 끝밀물보다 초썰물이 피크 타임입니다. 반대로 밀물 조류를 강하게 받는 그 추자도 본섬의 동쪽 해안, 가령 뭐 오지박도, 뭐 예초리 구랍, 석중머리, 이런 곳들은
중들물에서부터 끝들물 사이가 피크 타임이 되죠. 이렇게 다 같은 만조 포인트라도 썰물과 밀물 중에 어떤 조류가 더 강한가에 따라서 끝밀물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초썰물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수심이 깊은 직벽 지형은 대부분 간조 포인트입니다. 수위가 가장 많이 내려가는 간조 전후에 큰 감성돔이 낚이죠. 소리도 만작굴, 금오도 매봉산 및 투자도 나바론, 또 금운도 삼백량, 이렇게 발밑 수심이 한 10m 내지 13m 이상으로 뚝 떨어지는 이런 곳에서는 중물 이상 물이 차 있을 때는 입질 빈도가 극히 낮습니다. 대개 끝설물에서 초들물 그 사이에 가장 입질이 왕성하죠. 이처럼 우리가 흔히 밀물 포인트, 썰물 포인트로만 구분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좀 더 세밀하게 초들물 포인트, 중들물 포인트, 끝들물 포인트, 또 초썰물 포인트, 중썰물 포인트, 끝썰물 포인트, 이렇게 6가지 단계로 구분해주면은 훨씬 더 정확한 포인트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유능한 낚싯배 선장과 가이드는 이렇게 세분화된 정보를 가지고 손님들을 하신시키고 또 이동시킵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밀물자리, 썰물자리를 구분하는 가이드들과는 크게 달라지죠. 자, 그러면 처음 가는 섬에서 썰물 포인트와 밀물 포인트를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 섬의 남동쪽은 밀물터, 북서쪽은 썰물터. 울릉도 빼고는 섬이 없는 동해와 또 갯바위 낚시터가 적은 서해를 빼고 남해 안에 섬 포인트들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평소 즐겨 찾는 남해의 섬 포인트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체로 남쪽과 동쪽에는 밀물 포인트가 많고 북쪽과 서쪽에는 썰물 포인트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밀물은 남동에서 북서로 흐르기 때문에 이 남동 해안에서 가장 왕성하고, 또 썰물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흐르기 때문에 북서 해안에서 왕성하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큰 고기들은 항상 조류가 강한 곳에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밀물에는 남동쪽, 또 썰물에는 북서쪽에 이 어군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섬의 포인트를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밀물에는 남쪽이나 동쪽, 또 썰물에는 북쪽이나 서쪽 중에서 포인트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찌낚시뿐만 아니고 루어 낚시나 원투 낚시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섬의 경우고 섬이 작으면은 정반대의 또 포인트가 형성됩니다. 섬이 클 경우에는 이 넓은 그 해안선 갯바위가 밀려 들어오는 조류를 도로 밀어서 거대한 반탄 지류를 형성하고, 그 거대 반탄 지류에서 이제 본류와 지류가 파생되어서 이제 이 낚시를 가능케 하지만은 작은, 통상 여라고 불리는 이 작은 섬은 조류가 섬 전체를 휘감아 버리기 때문에 그 조류의 후면부에서만 포인트가 형성되기 때문이죠. 추자도를 예로 들면은 그 규모가 큰 수령섬, 또 염섬, 이섬, 직구도, 이런 섬들은 밀물에는 남쪽과 동쪽, 썰물에는 북쪽과 서쪽에서 낚시가 잘 되지만은 규모가 작은 뭐 오동여, 뭐 노른여, 모여, 뭐 사자섬, 제주여, 이런 곳들은 반대로 밀물에는 그 북쪽과 서쪽, 또 썰물에는 남쪽과 동쪽에 포인트가 형성이 됩니다. 또 큰 섬이라도 조류가 아주 강한 사리물대에는 포인트가 반대로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수령섬 북쪽의 작은 꼴창은 조금 물대에는 썰물에 입질이 활발하지만은 사리물대에는 썰물에는 급류가 흘러서 낚시가 불가능하고, 대신 밀물에 그 순환 지류가 형성되면서 큰 감성돔이 낚이는 곳이죠. 따라서 이 자리는 밀물 포인트다, 썰물 포인트다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조금 물대의 썰물 포인트이자 사리물대의 덜물 포인트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변화를 모르고 예전에 밀물대 내려서 재미 봤다고 조금 물대에 덜커덕 내리면 하루 종일 자부와 씨름하다가 철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포인트를 알려면은 10번은 내려봐야 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것이죠. 2. 많이 뿌는 밀물터, 곧 뿌리는 썰물터. 갯바위 지명을 보면은 무슨 개 또는 무슨 취가 많죠. 개는 홈통을 뜻하고 또 취는 꽃뿌리를 뜻하는 섬지방의 순우리말입니다. 금오도 막개, 여서도 작은 개, 가거도 산탁개, 병풍도 서들개, 이런 곳은 모두 오목하게 후미진 홈통 지형이고
황제도 장취, 과거도 하늘개취, 또 검운도 신추, 추자도 섬생이 긴추, 이런 곳은 모두 돌출된 곱뿌리 지형입니다. 이때 조류가 느린 홈통이나 마니뿌는 주로 밀물 포인트인 경우가 많고, 또 조류가 빠르고 수심이 깊은 곱뿌리는 썰물 포인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밀물에는 고기들이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이제 올라오는데, 그 간조 때는 접근할 수 없었던 만 안쪽의 얕은 곳에 가장 먹잇감들이 많기 때문에 오름 수위를 따라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전진합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붙어 있는 배류나 갑각류들을 주워 먹죠. 그래서 밀물에 낚시를 해보면은 마리수는 꾸준한데 입질은 의외로 약하고, 이 띄우는 낚시보다는 바닥을 훑어주는 그런 낚시가 잘 됩니다. 반대로 썰물에는 고기들이 곧 깊은 바다로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가장 깊은 곳에 모여서 조류에 실려오는 먹이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썰물 포인트는 얕은 곳보다 깊은 곳, 또 조류가 느린 곳보다는 빠른 곳에 주로 형성되는데, 초썰물에서 중썰물 사이에 짧고 굵은 소나기 입질을 퍼붓고 일제히 사라져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3. 내만은 90%가 밀물터, 외해는 반반. 육지권의 도보 포인트나 내만권 갯바위는 썰물터보다 밀물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만의 경우에 밀물은 강하지만 썰물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조류는 시동이 걸릴 때보다 가속이 붙어 힘을 발휘하는데, 밀물은 먼 바다에서부터 가속이 붙어서 내만까지 밀고 올라오지만은 썰물은 내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가속을 붙일 새도 없이 외해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내만에서는 밀물은 강하고 썰물은 약합니다. 썰물의 힘은 준내만을 거쳐서 외해로 갈수록 점점 세지고 원도에 이르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썰물 포인트도 외해로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원도에 이르면 밀물터와 거의 동급의 반반 비율이 됩니다. 자, 이제 거제 통영 이 남해 내만권에 밀물 포인트가 많은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이 남해 동부 지역에서 그 사리 물대와 그 중릉 물대의 그 낚시가 잘 되는 이유도 이 물대의 아침 시간에 밀물이 흘러주기 때문입니다. 남해안에서 그 좁은 물대와 산업 물대는 아침에 썰물이 흐르기 때문에 오전에 그 내릴 만한 갯바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때는 오후 출조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여기서 제가 물대별 만조 시각을 알아맞히는 꿀팁 하나 드릴게요. 자, 물대 숫자에 2를 더하면은 거제 통영권의 만조 시각이 되고, 또 물대 숫자에 4를 더하면은 고흥 완도권의 만조 시각이 됩니다. 가령 통영의 6물에는 만조 시각이 오전 8시쯤이 되고 9물에는 만조 시각이 오전 11시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도 쪽으로 가면은 밀물 시간이 2시간 더 늦어져서 6물의 만조 시각은 플러스 4를 하니까 오전 10시쯤이 되고 9물의 만조 시각은 13시, 그러니까 오후 1시쯤이 됩니다. 그리고 서해안은 남해안과 밀썰물 시각이 정반대가 됩니다. 가령 군산은 통영보다 이 밀물 썰물 시각이 6시간이 늦기 때문에 통영에서 밀물이 시작될 때 군산에서는 썰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서해안에서 오전에 내가 밀물을 보려면은 몇 물대를 골라서 나가야 될까요? 네, 남해안에서 오전에 썰물이 흐르는 2물에서 5물 사이를 택하시면 됩니다. 4. 감성돔은 밀물, 참돔은 썰물에 잘 낚인다. 감성돔은 얕은 암초대에 바닥을 유영하는 고기라서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는 밀물에 입질이 활발하고, 참돔은 깊은 물골지대에서 그 조류를 따라서 유영하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조류가 강하게 흐르는 썰물에 먹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섬의 참돔 명당들을 보면은 70% 이상이 썰물 포인트입니다. 감성돔 본류 낚시와 참돔 본류 낚시는 같은 본류 낚시라도 수심이 다르고 유속이 다릅니다. 참돔은 힘차게 흐르는 본류에서 한 12에서 20m 수심 그 사이에서 잘 낚이지만 감성돔은 천천히 흐르는 본류에서 한 7에서 12m 그 사이 수심에서 잘 낚입니다. 5. 감성돔은 조류가 얕은 쪽으로 흐를 때 잘 낚이고 참돔은 조류가 깊은 쪽으로 흐를 때 잘 낚인다. 감성돔은 얕은 수심, 참돔은 깊은 수심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류가 얕은 쪽으로 갈 때는 감성돔이 잘 낚이고 반대로 조류가 깊은 쪽으로 갈 때는 참돔이 잘 낚입니다. 최근에 영상으로 소개한 태도 슬픈여가 그런 케이스죠. 갈민여와 슬픈여로 이어지는 이 해역에서 동쪽은 20m 이상의 깊은 물골로 이루어져 있고 서쪽은 12m 이하의 얕은 암초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가 깊은 동쪽으로 흐르는 썰물에는 참돔이 주로 낚이고 조류가 얕은 서쪽으로 흐르는 밀물에는 감성돔이 낚입니다.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내가 선 자리에서 어떤 조류가 얕은 여밭으로 흐르는지 눈여겨봐야 됩니다. 만약에 밀물 조류가 얕은 여밭으로 흐른다 그러면 그것은 밀물 포인트고, 썰물 조류가 얕은 여밭으로 흐른다 그러면 그것은 썰물 포인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대상어가 참돔이나 긴꼬리 뱅에돔이라면 얕은 곳보다 깊은 곳으로 흐르는 조류의 입질이 잦습니다. 이 두 어종은 깊은 물골을 끼고 회유하는 놈들이니까요. 하지만 일반 뱅에돔과 돌돔은 감성돔과 마찬가지로 깊은 곳보다는 얕은 곳으로 조류가 흐를 때 잘 낚이는 편입니다. 이렇게 각 어종마다 그 좋아하는 수심이 다르고 또 잘 낚이는 조류가 다르다는 걸 알아두시면은 포인트를 선정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1. 밀물은 지구전, 썰물은 속도전. 밀물에는 고기들이 점점 연안 가까이 접근하고 또 수위나 물색 같은 이 조건들이 점점 호조건으로 바뀌기 때문에 초물부터 끝물까지 꾸준히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들물에 그 조류가 빠를 때 반짝 입질이 활발했던 곳이라면 끝들물에 조류가 죽으면서 바로 입질이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썰물에는 고기들이 이제 점점 멀어지고 또 수위나 물색이 점점 악조건으로 변하기 때문에 초썰물 2시간에 승부를 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다량의 품질과 잦은 캐스팅으로 많은 입질을 받아내야죠. 다만 중썰물의 조류가 너무 빨라서 낚시가 힘든 곳이라면 초썰물에 한두 마리 낚인 뒤에 끝썰물에 다시 이제 유속이 느려지면서 입질이 재개되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 돌돔 원투 낚시는 항상 끝썰물이 최고의 피크 타임입니다. 2. 밀물에는 베이스 밑밥, 썰물에는 밑밥의 띠. 밀물의 감성돔은 바닥을 더듬으면서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미리 얕은 수심에 밑밥을 충분히 깔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흔히 베이스 밑밥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잡어가 많은 시기에는 아직 잡어가 설치기 전인 새벽에 가지고 간 밑밥의 3분의 1을 왕창 쏟아붓고 낚시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썰물에는 큰 고기들이 약간 멀찌감치 물러나 있기 때문에 꾸준한 밑밥으로 고기들을 가까이 끌어들이면서 낚아야 됩니다. 그래서 썰물에는 왕창 밑밥을 쏟아부어서는 안 되고 소량씩 꾸준히 뿌리면서 밑밥의 띠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지속적인 입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밀물에는 근거리, 썰물에는 원거리. 밀물에는 약간 가까이 던져서 바닥층을 섬세하게 노리고 썰물에는 좀 뜨더라도 멀리 던져서 과감하게 노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조 직전에는 감성돔이 그 꼴창의 맨 안쪽까지 들어와서 입질하거나 아니면은 그 바로 발밑에 수중턱 또는 그 수중여 언저리에 떠서 입질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들물과 중들물에는 바닥을 노리더라도 만조 직전에는 찌미 수심을 파격적으로 줄여서 수중턱 그 위쪽이나 혹은 수중여 꼭대기를 스치게끔 그렇게 띄워서 낚시하는 시도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4. 최고의 물참은 밀썰물 교차 시간인 물돌이다. 밀물 포인트, 썰물 포인트 할 것 없이 최고의 물참은 물돌입니다. 6시간 동안 줄곧 한 방향으로만 흐르던 조류가 방향을 트는 물돌이 시각은 바다의 모든 생물이 깨어나는 시각입니다. 깊은 수심에서는 간조 물돌이가 피크 타임이 되고 또 얕은 수심에서는 만조 물돌이가 피크 타임이 되지만 수심에 상관없이 초들물과 초썰물에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낚시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밀물, 썰물 포인트와 간조, 만조 포인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큰 줄기만 잡아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가면은 밀물터와 썰물터가 오늘 얘기처럼 뚜렷이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간조와 만조 시간대의 우열도
뭐 파도나 수온 또 물색에 따라 달라지죠. 하지만 밀물의 고기와 썰물의 고기는 그 움직임이 다르고 만조대 바다와 간조대 바다는 분명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제 포인트를 단순히 밀물트와 썰물트로 양당하지 말고 초물, 중물, 끝물로 더 짧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포인트 적중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